안녕하세요. 시큐리티 R&D 팀의 김도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라인 데브데이에서 기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음 데브데이 때도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데브데이가 테크벌스로 더 크게 변화하게 돼서 올해는 데브데이는 없지만 테크벌스에서 기술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제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데브데이 때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정적, 동적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버그를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발표 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질문자분과 함께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디스커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오늘 소개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어떻게 버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를 하기 이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저는 현재 2년차 라이너이고요. 라인의 시큐리티 R&D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보안 연구입니다. 좋은 연구 결과가 있으면 다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코드블루라는 정보보안 관련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회사 내 프로덕트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보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관심사는 소프트웨어 보안, 퍼즈 테스팅,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입니다. 물론 퍼즈 테스팅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함께 연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제일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즈마즘에서는 어떻게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설명을 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략한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분산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의 인기가 핫한 만큼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더리움, 솔라나, 알고랜드, 주노와 같은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간단히 말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코드와 데이터의 묶음입니다. 즉,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지털 캐시랑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한 컨트랙트가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다른 컨트랙트와 디지털 캐시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인과 블록체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라인에서는 이미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 링크, 라인 NFT가 있죠? 이제 어떤 종류의 블록체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이제 라인은 코즈마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러스트 언어로 작성되어집니다. 간단히 코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말하겠습니다. 코즈마즘은 코스모스 생태계 내에 있는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스모스 SDK를 이용하면 블록체인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코스모스 SDK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여러 블록체인들을 코스모스 생태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게 만들고 싶다면 코즈마즘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즈마즘은 웹 어셈블리 버추얼 머신에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가 컴파일이 되면 웹 어셈블리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는 일반적으로 솔리디티라는 하이 레벨 언어로 작성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컴파일이 되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EVM 바이트 코드로 변환됩니다.
코스모즘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는 구동되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작동 방식은 매우 다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코스모스 생태계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이 표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블록체인들을 시가총액으로 정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코스모스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1위인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시가총액을 살펴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액수입니다. 기술들의 인기가 높은 만큼 수많은 해커들의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가 존재한다면 심각한 자산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주노에서도 엄청난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어마무시한 돈들이 해킹당했죠?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공유해드린 이 해킹 사고들은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있는 버그를 자동으로 찾는 연구가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하나는 스마티안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데브데이 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스마티안은 정적 및 동적 분석을 활용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버그를 찾는 그레이박스 콘클릭 퍼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를 찾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컨트랙트에 지속되는 상태 변수, 즉 persistent state variable 값을 트래킹해가지고 플로우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상태 변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external call을 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일련의 함수들을 정의하여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이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컨트랙트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함수는 상태 변수, 즉 state variable을 읽거나 쓸 수 있는데요. 이 변수들은 마치 C 프로그램에서의 전역 변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태 변수에 저장된 값은 함수의 실행이 끝난 뒤에도 휘발되지 않고 이제 지속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예제에서 저희가 f 함수를 호출하면 이는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나중에 저희가 g 함수를 호출하면 저희는 업데이트된 상태 변수의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변수는 컨트랙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을 운영하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의 각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잔고 금액을 컨트랙트의 상태 변수에 저장하여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고객은 컨트랙트의 함수를 호출을 함으로써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블록체인들 중에서 1위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해킹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또한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외한 다른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특히 코즈모즘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깃허브에서 검색한 결과인데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시큐리티를 검색하면 161개의 관련 레포가 나오지만 코스모즘 스마트 컨트랙트 시큐리티를 검색하면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다양한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관심은 오직 이더리움 블록체인뿐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게 되었는지 감이 오시나요? 최근에 코즈모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여러 가지 버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은즉 코즈모즘 스마트 컨트랙트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코즈모즘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에 업로드되기 전에 버그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한 번 블록체인에 업로드되면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itHub에서 검색해본 결과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찾는 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버그를 찾는 툴을 만들어서 오픈소스화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어떤 버그가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버그를 찾는 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버그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지를 리서치해봐야 하는데요. 이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견될 수 있는 버그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많은 웹사이트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테스팅 툴을 소개하기 전에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버그 종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포즈마즘으로 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일반적으로 러스트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러스트 언어에 대해서 대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언어는 굉장히 안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관리를 언어적 측면에서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버그가 나는 것이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솔리디티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솔리디티는 버그가 나기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생하는 버그가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을 분류한 사이트인 SWC에서 일일이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러스트 언어 덕분에 사전에 예방되는 취약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컴파일러의 경고를 무시를 하거나 프로그램이 패닉에 빠지거나 로지컬한 이슈 문제로 인해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SWC에 있는 포즈마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버그 종류에 대해서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임팩트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무버전에 특히나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모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취약한 모듈을 사용하는 것은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다음 예시는 최근에 포즈마즘에서 발견되었던 취약점입니다.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주소는 항상 소문자로 표시되거나 address validate라는 함수가 주소를 올바르게 정교화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address validate라는 함수가 정교화를 할 때 호출하는 함수가 address canonicalize인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대문자 주소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다양한 버그를 트리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즈마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되면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주소 우회입니다. 만약 특정 주소들만 접근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나 또는 특정 주소들을 접근이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짧게 말하면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주소가 있다고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리스트들을 우회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사용자가 접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한 예로 특정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인인 척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없애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던 돈들을 전부 자신의 지갑에 넣는다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취약점을 이용해서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수 관련 버그입니다. 정수 관련 버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정수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겠죠? 이제 다행히도 포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는 러스트 언어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로 인해서 값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컴파일러 단에서 디폴트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를 막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복구 불가능한 에러로 인해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는 패닉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입 컨버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러스트 언어에서는 컨버전 에러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컴파일러 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타입 컨버전에 대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 예제처럼 256비트 크기의 숫자를 128비트 크기의 숫자로 강제 변환을 하려고 할 때 에러 발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그를 찾는 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퍼즈 테스팅 혹은 퍼징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버그를 찾았습니다. 퍼징을 사용해서 버그를 찾는 툴을 퍼저라고 하는데요. 퍼징이란 프로그램의 입력을 랜덤하게 바꿔가며 실제로 실행해보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실행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크래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듯 기본 원리는 간단하지만 퍼징은 다양한 측면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는 효과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대상으로 한 퍼즐을 만들어 봤으니 코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를 대상으로 한 퍼즐을 만드는 것도 그닥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일단 코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를 대상으로 버그를 찾는 툴이 제가 아는 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코즈마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전부 하나하나 봐야 했어서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의 데이터 플로우를 인스트루먼테이션 하는 것이 까다로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버그를 찾을 때 스테이트의 데이터 플로우를 캐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를 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랙박스 버징, 즉 인스트루먼테이션을 하지 않고 인풋에 따른 아웃풋만을 살펴보면서 버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버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제가 작년에 스마티안을 소개했을 때 사용했던 예제 코드를 살짝 수정한 코드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버그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 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tate x, state y, state g라는 상태 변수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set x, set y, foo라는 3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oo 함수의 버그가 있군요. 이 버그를 트리거하려면 적절한 state g 값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state g의 값을 바꾸려면 state y의 값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state y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는 set y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살펴보면 state y의 값을 바꾸기 위해선 state x의 값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를 트리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퀀스로 함수를 호출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시퀀스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사실 퍼저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퀀스가 의미 있는 시퀀스라는 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퍼저는 기본적으로 랜덤 입력 값을 마구 생성하기 때문에 이 랜덤한 값들 중에서 무엇이 버그를 트리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저에게 이러한 시퀀스가 버그를 트리거시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set x 함수가 호출이 되면 state x의 값이 이렇게 바뀌고요. set y 함수가 호출이 되면 state y의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for 함수가 호출이 되면 최종적으로 state g의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버그가 나올 수 있는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PPT 넣은 110과 300이라는 숫자는 임의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퍼징할 때는 랜덤 입력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값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사실을 통해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3가지의 시퀀스가 스테이트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스테이트를 변화시키는 시퀀스를 마킹해서 좀 더 퍼징을 많이 시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적절한 입력값을 찾게 돼서 버그가 트리거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간단하게 state x, state y, state g를 바로바로 알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를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state 값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코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를 대상으로 한 퍼자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입력값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바이트 코드 그리고 스키마를 입력받습니다. 본체는 크게 두 개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키마는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요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타입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파싱을 해주는 스키마 파싱 엔진을 구현했습니다. 스키마 파싱이 다 끝나면 스키마 정보 결과를 퍼징 엔진에 넣습니다. 그리고 퍼징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입력값을 무작위로 넣고 프로그램의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툴인데요. 특정 입력값을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버그가 발생하면 해당 버그를 일으킨 입력값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버그를 쉽게 재현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컴파일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 될 때 바이트 코드와 스키마가 생성이 됩니다. 코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 웹 어셈블리 버추얼 머신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웹 어셈블리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바이트 코드로 블록체인에 업로드가 되면 소스 코드 정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바이트 코드는 소스 코드보다 훨씬 더 읽기 어려워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는 이상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떤 함수가 있는지 알고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스키마 파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스키마 파일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공개된 함수들의 시그니처들이 저장이 되어 있으며 매개 변수의 타입과 관련된 정보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시트 메시지, 즉 제일 처음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인스턴스화 시키는 메시지와 관련된 것은 인스턴시트 필드에, 그리고 execute 메시지, 즉 함수 호출과 관련된 것은 execute 필드에, 그리고 쿼리 메시지, 즉 스테이트와 관련된 정보를 부르는 것은 쿼리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스키마 파싱 엔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 트랜잭션 형태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올바른 트랜잭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 타입을 정확히 고려해줘야 하기 때문에 스키마 파일을 파싱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근데 스키마 파일에는 함수가 어떤 타입의 매개 변수와 함께 호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타입을 파싱을 하려면 definitions이라는 필드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그 타입 정보는 보통 레퍼런스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definitions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definitions에 정의되어 있는 타입 중에서 definition 필드에 있는 다른 타입을 알아야만 정확한 타입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mount라는 변수의 타입이 알고 싶을 땐 coin이라는 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하고요. coin은 두 개의 복합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다른 amount 필드는 uint 128이라는 타입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스키마를 한 번에 훑기 위해서 uint 128 정도를 제일 먼저 저장을 한 후 coin을 본 뒤에 그 다음에 amount를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없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상정렬을 사용했습니다. 위상정렬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에서 순환이 없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순환이 없다는 것은 즉 모든 방향이 일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작업을 처리할 때나 특히나 유용합니다. 이 케이스는 타입을 파싱해야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상정렬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징 엔진입니다. 퍼저는 기본적으로 병렬 모드로 돌아가는데요. 기본 모드에서 퍼징을 돌리는 컴퓨터의 CPU 개수만큼 워커가 생성이 되며 각각의 워커에서 일련의 트랜잭션 시퀀스 또는 시드를 웹 어셈블리 버추얼 머신에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각각의 워커는 서로 다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컨텍스트는 오직 해당 워커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워커 n에서 스테이트 x를 10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워커 1에서 특정 함수 호출로 인해 스테이트 x를 30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워커 n에서 스테이트 x의 값을 밸류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밸류의 값은 여전히 10인 겁니다.
즉 시드 1에서 스테이트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시드 2에 시드 N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각각의 워커에서 버그를 찾게 되면 쉐어드 메모리에 결과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서 퍼징의 피드백에 필요한 정보도 같이 저장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피드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드백은 일종의 퍼징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스테이트 변수 값의 플로우를 간접적으로 알기 위해서 쿼리 메시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의 트랜잭션 전후에 스테이트 값, 정보를 전달하는 쿼리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어떤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트랜잭션을 실행을 함으로써 특정 스테이트가 바뀔 수 있다는 정보도 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초기화된 스테이트 정보를 알기 위해 트랜잭션을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채로 쿼리 메시지만 보냅니다. 이를 통해서 초기화된 스테이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면 스테이트 값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뀐 스테이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또 다시 쿼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전 정보와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드 전체에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쿼리 메시지에 따라서 로드가 많이 둘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 이 쿼리 메시지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지를 고민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챌린지에서 설명드렸던 예제 코드를 다시 들고 와봤는데요. 먼저 쿼리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초기화된 스테이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etx 110을 실행을 하게 되면 다시 쿼리를 보냄으로써 x의 값이 초기화되었었던 값이랑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tx 함수와 특정 스테이트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시드를 퍼징풀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set y를 함께 실행을 시키면 또다시 쿼리를 보냄으로써 y의 값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etx, sety 시퀀스가 y의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를 다시 마킹을 하고 퍼징풀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tx, sety, foo를 실행을 하게 되면 g의 값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setx, sety, foo의 시퀀스가 g의 값을 바꾼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를 퍼징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징풀에 들어가는 시드는 반복적으로 여러 인수들과 함께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예를 들어서 110, 300 이 값이 들어가면은 버그가 트리거 되어서 해당 트랜잭션 시퀀스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버전은 어떤 버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버그들은 전부 다 감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바이패스의 경우는 좀 더 딥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실행 시간 동안 발생하는 에러에 대해서 감지를 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인 가스 부족으로 인한 실행 불가 에러라든가 어서션 페일리어나 인티저 오버플로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패닉이라든가 배열의 사이즈보다 더 초과해서 접근하는 아웃 오브 바운드 에러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런타임 에러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버그 오라클 작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지 못해서 블랙박스 퍼징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코드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인스트루멘테이션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스트루멘테이션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코드마중 구현체 자체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코드에서는 퍼징 엔진의 엑스큐터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버그를 찾을 수 있는 버그 오라클을 서포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버그 오라클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퍼징 엔진의 버그 오라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랜잭션을 보낼 때 메시지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인스탄시에이트 메시지, execute 메시지, 쿼리 메시지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부 다 서포트를 이것보다도 더 다른 것들도 서포트할 수 있으면 좋겠죠? 메시지와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면 퍼징 엔진의 익스큐터 및 메시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파트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하며 익스큐터 파트에서 각각의 종류의 메시지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태틱 어널리시스도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틱 어널리시스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따로 엔진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퍼징 엔진 전에 돌아가도록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피처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즈마즘 스마트 컨트랙트를 대상으로 버그를 찾는 이 퍼즐을 오픈소스화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툴을 보러 놀러 오시고 언제든지 같이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 연락처, 정보고요.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キム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을 토대로 해서 세션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질문도 가급적 다루면서 심화시키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화면 밑에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채팅을 보내주십시오. 질문자는 라인넥스트 소홍섭 님이십니다. それでは、蘇さん、簡単に自己 네, 그러면은 소홍섭님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인 블록체인 메인넷의 개발 총괄 리드하고 있는 소홍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퍼저,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코즈마즘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퍼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발표까지 해주신 도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뭐 물이라도 좀 마시면서 쉬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작년에 제가 그 스마티안 EVM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그 퍼저 발표를 보고 와 우리도 정말 코즈마즘을 위한 퍼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선뜻 이렇게 개발해 주시고 발표까지 해주셔서 너무 기쁜데요. 그 라인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자로서 너무나 기쁘고 아마도 이제 코즈마즘을 사용하는 모든 체인 개발자들도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 퍼징을 분석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요. 러스트 랭귀지로 개발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체인에 디플로이 될 때, 이때 와즘, 바이너리긴 하지만은 중간에 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즘을 분석해서 퍼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홍섭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와즘 바이트 코드를 분석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퍼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What's Next 부분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스태틱 어널리시스도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스태틱 어널리시스 부분을 추가를 할 수가 있다면은 와즘 바이트 코드를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퍼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즘까지 분석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막 블랙박스 퍼징이라 조금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네. 이제 전반적으로 러스트 랭귀지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그 TX를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그는 분석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제 쿼리 펑션 자체가 버그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현재 버전은 쿼리 메시지의 결과값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성님께서 이렇게 집어주셨듯이 만약에 쿼리 메시지 자체에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 메시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드백을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쿼리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조금 execute 메시지들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개발을 할 때 쿼리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쿼리는 그나마 버그가 없으니 이거는 조금 다른 좀 더 개발돼서 진행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스 랭귀지가 뭐 이더리움의 솔리디티나 이런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유한 문제점을 많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솔리디티 아니 EVM 쪽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러스 랭귀지 정말 좋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메인넷이라든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하는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앞에서도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개발할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발을 하면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코스모스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종종 발생이 될 수 있는 버그 종류인데요. 이제 트랜잭션 오더 디펜던시라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트랜잭션 순서가 어떻게 커밋이 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제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버그인데요. 이 버그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록 해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제 의존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값들이 사실상 좀 조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값들에 이제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존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 문제도 발생하고 이러는 건데요. 지금 이제 퍼저가 이제 사용을 됐을 때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셨을 텐데요. ERC20이나 ERC7일과 같은 규모, 그러니까 펑션이 ERC20 또는 ERC7일 같은 규모의 펑션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일 경우는 퍼징을 하는데 시스템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실 이제 뭔가 이제 펑션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메저를 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 한 ERC20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함수의 개수가 한 대략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버저를 봤었을 때 펑션이 10개 정도만 있는 거는 뭐 돌아가는데 뭐 전혀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트랜잭션의 개수가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로 개발을 하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조만간 빨리 사용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저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블랙박스 퍼징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그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스키마를 읽어드려서 그 중에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인풋 값을 넣고 그에 대한 결과 값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럼 이 펑션들의 순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펑션의 순서들도 랜덤하게 테스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발자 아니면 오디터가 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 버전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자동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펑션 호출을 할 때 당연히 모든 그 순서들도 다 랜덤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모든 함수의 함수의 순서들이 계속 랜덤하게만 돌아간다면은 어떤 함수의 순서들이 의미 있는 버그를 좀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가까운 함수의 시퀀스인지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쿼리 메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얻게 되면은 이제 피드백을 얻게 돼서 어떠한 특정 함수의 시퀀스의 경우에는 상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킹을 하게 되면은 그 함수의 시퀀스 자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퍼징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버그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나올 수 있는 버그일 경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 아닐 때는 마크를 한다라는 거죠? 네, 아, 마크를 맞아요. 네. 그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버그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보면은 버그를 이렇게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이게 뭐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노하우요? 사실 어, 좀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일반적인 바이너리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훨씬 더 규모가 좀 작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분석할 때 어디에서 버그가 났는지 찾는 것은 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